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정할 수도 있고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 이유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기 고정 가격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작년 하반기하고 틀려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모집 물량은 약 1.4기가와트 정도의 모집 물량을 6개 발전사들이 모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집 물량을 4개 분야, 즉 100kW 미만과 100에서 500 사이, 그리고 500에서 1메가 사이, 그리고 1메가 이상의 물량으로 4개로 등분을 했고요. 100kW 미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35%를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선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발전사들이 약 2기가와트에 해당되는 물량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고요. 100km 미만에서 2구간, 100에서 500 사이 또 2구간, 그 다음에 500에서 1메가 사이 2구간, 그 다음에 1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 사이에서 2구간, 그 다음에 20메가와트 이상에서 1구간, 이렇게 총 9개 구간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결국은 이것은 탄소 인증제로 인해서 기존 발전소와 신설 발전소에 구분을 해주면서 20메가와트 이상의 구간에서 모집 물량을 별도로 이제 분류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은 투찰자의 투찰 성향과 모집되는 물량의 양에 따라서 안분 배분을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의 기준은 첫째, 가장 저렴하게 투찰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1.2배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두고 사업성 평가로 인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선 투찰을 하고 상황을 봐서 낙찰자를 배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낙찰시킬 규모와 용량에 대해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업주들은 자신이 투찰한 금액을 자신들의 투찰한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픈을 해놓고 그 이후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 결과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배정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투찰 이후에 얼마든지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죠. 나의 패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에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약 600메가가량의 많은 양이 모집 물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전 사업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메가 이상의 물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600메가가 유효성을 가지는지 유효성을 갖지 않는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메가 이상의 물량이 많다면 소용량에 배정될 수 있는 배정량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아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소용량 발전소 같은 경우는 서로 참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낮은 가격을 어디까지 써야 되나를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죠. 그 이유는 서로 간에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낙찰된 사례 평균 낙찰가 정도는 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낙찰이 됐는데 왜 낙찰이 됐는지를 모르고 내가 탈락이 됐는데 왜 탈락이 되는지 모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발전 사업자들이 어필을 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입찰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현재 낙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20메가 이상 물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20메가 이상 물량을 건설할 수 있는 곳과 또 장기 고정 계약에 투철할 수 있는 사업자는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대략의 투철 가격과 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정작 2기가와트를 모집한 것이 분산 전원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2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일인가가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현재 발전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자 PPA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리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소형 발전소들은 REC를 판매할 길이 장기 고정 단가 계약이나 현물 시장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소인 경우에는 판로가 여기저기 열려있는 격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태양광이라고 하면 분산 전원을 가장 원천에 두고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산 전원보다는 조금 대규모 발전소를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고정가격 계약에서 20메가와트 이상의 물량의 향방에 따라 고정가격 계약의 미래가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제도가 공정함에 대한 이중잣대가 아니길 바라면서 이번 장기 가격 계약의 결과를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